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이 조사 과정을 취재할 수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일단 조사를 받고 있는 공수처 338호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직 공수처 검사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박시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직 또 공수처 검사셔서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일단 내부 분위기 취재를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현재 윤 대통령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이제 보도된 것처럼 조사에 착수한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을 때는 뭐 좀 다소 피곤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다만 그 육안으로 본 공수처 직원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조사가 이제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18분이니까요. 점심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아마 조사를 중단하고 점심 후에 다시 조사를 착수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체포 현장에서 입장을 밝힐 건지 아닐 건지 뭐 공수처와 조율이 있었던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부는 왜 그랬는지 취재가 됐나요? 일단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예. 대통령으로 하여금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그리고 이제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언론을 상대로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그러한 협의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이제 보도된 것처럼 본인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일단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도착해서도 주차장에서 바로 조사실로 이동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은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변호인들 태도를 보면은요. 화면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강경해 보였는데 실제 조사 때는 어떻다고 합니까? 네,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오늘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차 저지선 때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 변호인단도 다소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사 이제 그 영장 집행에 응한 이후에 공수처에 도착해서는 특별한 뭐 강경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바뀌지는 않았고요. 정상적으로 조사에 입회를 하고 필요한 조력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현재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여쭤보면요. 일단 윤상현 의원 말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또 잠을 못 자고 끼니도 거의 토스트 몇 조각으로 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건강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제 뭐 보안 사항일 거라서 이제 공수처 직원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공유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이제 공수처 청사의 사정상 이제 대통령을 이제 호송한 차량이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그 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할 때까지는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청사의 1층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338호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수행했던 혹은 이제 봤던 공수처 직원들의 목격에 따르면 그런 대통령이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사를 보면요. 애초에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또 공수처 공지에 따르면 이재승 차장검사가 일단 첫 조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조사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초반에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에 대해서 공수처 직원들도 다소 좀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제 두 부장검사가 이제 주도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네. 차장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수사팀 내부에서 어떻게 업무 분담을 했는지는 이제 좀 보완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승 차장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는 아마도 어떤 조사 취지나 방향 정도를 설명을 하고, 예. 이제 본격적인 조사나 실무적인 이제 업무는 두 부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 이재승 차장이 설령 첫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는 분량이고요. 아마도 두 부장검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번갈아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주무검사 한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두 부장검사 모두 이제 처장이나 차장보다는 공처에 근무한 경력이 워낙 길고 실제로 지금 공처의 유의한 두 부장검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제 두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공수처 출신 검사 저희가 연결해서 계속 소식 들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공수처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긴장하는 분위기와 걱정하는 분위기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 이제 공처가 조직이 이제 법에서 정해진 규모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부장검사도 2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공수처장 모두 이제 공처에 부임한 지 1년이 채 이제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규모 있는 수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해보자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을 주도하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네. 2021년 10월에 이제 공수처에 합류한 이후에 공수처가 진행했던 나름 굵직한 사건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고요. 특히 이제 차정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수사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좀 잘 처리를 해서 좀 문제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말씀해주신 부장검사 두 사람을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서 또 여쭤보면은 수사 스타일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수사 스타일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이제 공처에서 진행됐던 수사의 수나 어떤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뭐 두 분 모두 원칙주의자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특히 이번 수사에는 이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냐 없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특히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두 부장검사 모두 뭐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면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쭉 지금까지 밝혀왔었고,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도 좀 강한 의지를 표명했을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외부적인 뭐 어떤 시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구애받지 않고 아마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주도하고 있지만 이제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 하는 이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검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지금 기소까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윤 대통령이 또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뭐 당연히 수사랑 조사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공수처 측에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아무래도 좀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공수처가 시작해서 진행 중이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이제 오랜 기간 수사 검사를 했던 분이고요. 반면 이제 공수처는 이제 뭐 탄생한 지 불과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 역량이나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거나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한 자료 및 다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 검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공수처 검사 출신의 박시영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앞서서 윤상현 의원이 직접 대통령의 끼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스트 몇 조각 드시고 가셨다. 이렇게까지 좀 나서는 배경에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도 있었고 예. 권영진 의원이 대통령이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기자들한테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걱정 끝에 나가게 됐다. 뭔가 이제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사실 채널A도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출석 전에 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관저에 있어도 잘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언론들도 앞다퉈서 윤 대통령이 이제 관저 앞에서 산책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거론하면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네. 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항상 개엄 후에 담화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종북 좌파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 예. 이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회 때 많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던데 나라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네.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에 찾아오니까 당 지지율을 또 언급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집회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속내가 진짜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상 들어가는 게 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예. 것은 지금 관저에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유폐가 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물리적인 또 답답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젊은 세대를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이제 경호처의 이 젊은 늘공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기관 간의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혼란과 이런 부담을 겪는 것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또 감정이 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젊은 사람들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관으로 일하면서도 좀 그런 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야당이 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이 행정부에 대한 이 대여 공세를 펼치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알아주시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다라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시위 현장에 유세를 많이 나와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자기 나름대로의 또 논리를 체화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식으로 행정부를 압박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젊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예. 스스로 자기 질문을 던짐으로써 좀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도 발견을 했고 이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대통령 메시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20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윤 대통령이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메시지에서 이 부분이 있었어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읽힌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충분히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기존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혔던 그런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진술을 했고 결국 수사권이 없는 그런 수사기관에 대해서 여기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전에도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어차피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출석인 혹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네.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예. 혹은 아예 기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해서 이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또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 이런 표현 역시도 오늘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을 그런 태도를 먼저 보여준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진술을 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할 경우 거기에 또 반박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하고 또 대답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아예 진술이 없다면은 당연히 어떠한 진술이 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지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또 풍부한 증거가 있는지 예. 만약 그런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진술 거부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조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고 예. 반면에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결국 진술 거부권이 상당히 이제 차질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